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구 결과는 이제 그 아까 의사소통할 때 이제 감정적인 거 이런 거를 보는 게 운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로버트가 막 말을 해요. 예전에 스타트rek인가? 거기 보면은 인간처럼 생겼는데 로봇 같은 애가 나오거든요. 혹시 그 드라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이 되게 기계 같아요. 사이보그 같아요, 진짜. 그냥 이렇게 고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말이. 로봇 같은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의사 전달은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근데 어떤 감정은 없죠. 이렇게. 그 감정 같은 것까지 같이 있는 게 운해래요. 저희들이 운해의 기능을 쓰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있대요. 뭔가 음에도 고저가 있고 내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게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자네만 쓴다고 하면은 말은 진짜 로봇같이 하겠죠. 운해 덕분에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 감정 교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운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네가 맡은 거는 세부적이고 이제 세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자네라고 해요. 운해는 큰 그림, 한 번 보고 전체를 아는 거죠. 설계도를 보고 이게 어떤 거다로 바로 아는 거. 네, 그런 능력들, 그거는 운해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네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결과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 거죠. 자네 주도형인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해는 뭔가 이런 것들, 예술적인 창의성이나 이런 거, 사람들과 공감하고 이런 능력.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앞에 보면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앞에 자네 주도형 보면 딱 일하는 것 같고 뭔가, 뒤에 운해 주도형 보면은 뭔가 좀 그냥 편하게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죠? 그래서 이제 자네 기능을 이렇게 정보 시대에 열심히 일하는 걸로 했죠. 일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네 기능이 정보 시대의 필수 기능으로 그 자리에 왔는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학교 가면 열심히 자네 기능적인 걸 많이 배워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런 걸 많이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걸 잘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언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문과적인 쪽인 애들은 이쪽 변호사나 이런 걸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차분한 성격의 애들은 이제 이런 거, 회계사라든지 이런 거 앉아서 조용히 하는 그런 거. 하지만 자네적으로 되게 대우받는 전문가.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평가하는 게 거의 자네적인 능력이죠.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도 거의 테스트하고 이런 게 보면은 얼마나 계산 잘하고, 얼마나 수학과학 잘하고, 문제 잘 푸는가 이런 거. 아까같이 얼마나 사람들이랑 공감을 하고, 얼마나 사람들과 교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인지, 이런 건 평가 요소에 전혀 없잖아요. 이런 자네적인 능력만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자네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인정을 받고 지금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랬죠. 딱 자네적 능력이 중요하고 대접받는 세상. 네, 근데 운해가 뜨죠. 왜? 자, 이제 자네가 이렇게 자네적인 능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어떤 세상을 만들었냐면, 좀 목이 좀 아파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약 하나만 구해볼까 딱 갔더니 약이 이만큼 있어. 약이 이만큼 있어. 되게 풍요해졌죠. 진짜 막 분석하고 막 약 어떻게 만들까를 계속 공부하니까 이렇게 약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히려 그럼 약을 어떤 걸 살까? 다 기능도 비슷비슷하고 약 효과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쁜 거 찾는 세상이 됐죠. 여기 초들이 있는데 솔직히 초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정보 좋은 거 있는데. 그쵸? 근데 초를 놔요. 이렇게. 분위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감수성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렇게. 오히려.
기술이 발전했죠. 좌뇌 덕분에 이렇게 복잡한 회로도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기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이 참 컸는데, 인터넷 덕분에 이제 세상에 많은 그 정보들을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넷이 깔린 그 다른 어떤 후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또 그걸 보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굳이 미국이나 이런 좋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런 나라들, 되게 외국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의 사람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건비가 싸니까 이제 넘길 수 있게 됐죠. 그 사람들한테.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IT 쪽에 프로그램 하는 거나 회계 보는 거, 그리고 콜센터 같은 건 인도로 진짜 많이 간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인도에서는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까지 예줘준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이 많이 없어졌죠. 이제 선진국인 이런 우리들이 사는 일반적인 곳에서 입장에서 보면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없어졌죠. 실제 이렇대요. 당연히 여기다 맡기지 않겠어요? 밑에다가? 그쵸? 오히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일이 없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자동화인데, 이거는 이 기계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무슨 기계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무슨 기계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 테니스 공을 여기다 넣으면은 이 공 튀어나가요. 자동으로 테니스를 쳐주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쳐주는, 공이 나가요. 그럼 이제 테니스 선수 연습하는. 옛날에는 그 코치들이 이렇게 던져줬고 볼보이들이 주워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로 그 사람들이 일이 없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이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 기계가 없었을 때는 이 여기 있는 음료수 같은 거나 과자 같은 것들을 다 사람이 앉아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자꾸 그 기계가 또 대체를 해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좌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은 뭐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그 프로그래밍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로 다 대체를 시키고, 저는 이걸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지하철에 갔을 때 진짜 많이 느껴요. 지하철에 보면은 표를 팔잖아요. 표를 파는데 예전에는 표 파는 곳이 진짜 많았어요. 지하철 딱 내려가면은 구멍이 보통 여러 개 있잖아요. 내려가는 출구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도 있고, 내려가는데 바로 파는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쪽은 없고 요쪽은 없고 요쪽 출구에는 있고 이러다가 이제 양쪽도 다 없어졌더라고요. 요즘에 내려가면 아예 표를 안 팔고 표 파는 아저씨가 밖에서 열쇠 이렇게 돌리면서 지키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누가 표 그냥 안 내고 지나가나. 그분들 옛날에 파셨는데 표. 점점 이렇게 일을 기계가 대체를 해가더라고요. 근데 운해적인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죠. 사람들과 교감하고 이러는 걸 컴퓨터가 할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좌뇌적인 일이 많이, 그러니까 입감이 많이 없어졌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능력이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기계를 만들려고 해도 좌뇌적인 능력이 필요하니까.